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CDK4/6 억제제, 표적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김슬기 교수님이 얼마 후에 학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병원에 있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교수들도 아주 궁금해하는 핫한 이슈인데요. 그렇죠. 오늘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근데 CDK4/6 억제제라는 게 정확하게 혹시 어떤 걸까요? 암세포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렇게 암이 커진다는 것은 암세포 숫자가 늘어난다, 분열한다는 것인데요. 그냥 암세포가 뚝딱 줄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DNA가 2개로 복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DNA가 나눠지고 나면 또 이제 염색체가 나눠지고, 그리고 염색체가 나눠지고 나면 세포질이 2개로 나눠져서 세포가 2개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세포주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이제 암이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을 덜 할 수도 있는데,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CDK4/6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세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요 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인데요. 요 유전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CDK4/6 억제제가 들어가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CDK4/6 억제제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이름은 임넨스, 키스칼리, 버제니오, 이런 약들이 전 세계적인 아주 큰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시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약 같은데 모든 암 환자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걸까요? PD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든 암세포에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들이 이 약에 잘 맞는 이유는 RB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타겟 유전자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상 임상은 사실 전체 암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항호르몬제와 같이 CDK4/6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이 약을 쓰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생존 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도 혹시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 있죠. 사실은 이 약이 전이성 암 환자와 재발 방지 목적의 암 환자에 다 지금 쓰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전이성 암 환자, 그러니까 완치가 되기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들은 보통 한 50개월에서 55개월 정도 생존 기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CDK4/6 억제제가 나오고 나서 한 12개월 정도 연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년 가까이 지금 생존을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존 기간을 연장을 한 약이죠. 평균적으로 1년이나 더 살 수 있게 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암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시간일까요? 저도 평상시에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사기로 진단을 받게 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정말로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떤 엄마들은 아들, 딸이 이번에 고3 시험을 꼭 봤으면 좋겠다, 내가 시험을 보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눈물 흘리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 또 어떤 할머니는 자기 손녀가 걸그룹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데뷔를 하는 걸 본인이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CDK4/6 억제제를 쓰면서 걸그룹 데뷔를 하는 걸 봤고 막 활동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감사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본인께서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정말 못 볼 줄 알았는데 입학식에 직접 참여하면서 고맙다고 편지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진짜 긴 거였군요. 그럼요. 1년이라는 시간은 7, 80년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그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기 암 환자들에게 1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약도 사용할 때는 좋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성이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혹시 이 약도 내성이 생길까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모든 항암제는 효과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환자가 항암제를 투약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많은 암세포들이 항암제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100%는 아니에요. 단 1%만이라도 살아남게 된다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분열을 하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내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확 늘어나 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환자는 그 약물이 더 이상 듣지 않는 내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성이 생기면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CDK4/6 억제제가 먹으면서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에 내성이 생기면 나는 그 다음에 너무 힘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CDK4/6 억제제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좋다라고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세요. 이거 언젠가 내성 생기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쓸 약은 있을까? 매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이제 병원 오시면 물어보죠. 다음에 쓸 약이 있나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매일 저는 질문을 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종양내과 팀에서는요, CDK4/6 억제제를 쓰던 환자들이 내성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잘 보시면 아마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CDK 억제제 내성이 생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CDK4/6 억제제가 세포 주기를 빨리 돌아가는 걸 멈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CDK4/6 억제제가 작용하는 타겟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R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성이 생긴 암세포들은 RB를 어딘가에 이렇게 버립니다, 본인이. 그러면은 타겟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이 들어와도 그걸 맞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되고 내성이 생기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성이 생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요, 그 CDK4/6 유전자 외에도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CDK2나 CDK7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그 유전자들이 활성화되게 되면 CDK4/6 억제제를 써도 내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이제 세포 주기뿐만이 아니고 암 신호 전달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암 신호 전달계에 뭐 FGFR이라고 하는 유전자 또는 PI3K라고 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면 뭐 이런 세포 주기가 아무리 어떻게 조절이 되더라도 암이 막 커지고 성장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암이라는 녀석이 진짜 무서운 녀석이네요.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혹시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 내성이 생겼는데 치료법도 혹시 따로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만약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호르몬 약제 중에서 풀베스트란트라고 하는 약제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처방 가능한 약이고, 두 번째는 아로마신과 아피니토를 병합해서 쓰는 호르몬제와 표적치료제를 병합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알펠리십이라고 하는 PI3K 억제제가 현재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표적치료제나 호르몬제 쓰일 수 있다는 것과, 또 항암제,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도 사실은 효과가 있죠. 쓸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임상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 호르몬제 플러스 여러 표적 치료제 또는 다른 신약의 호르몬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또 어떤 타겟 유전자가 있냐, 이런 바이오마커 기반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항암제들도 이 환자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항암제들은 사실 여러 힘든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항암제들, 특히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복합제와 같은 이런 신약 임상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신약 임상시험 현재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자면, 뮤테이션2라고 하는 임상시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호르몬제와 CDK4/6 억제제를 쓰고 나서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표준적인 항암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에다가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병합해서 쓰는 임상 시험이 있고요. 이게 뮤테이션2 연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PI3K 억제제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이나볼리십이라고 하는 또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신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임상시험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DK4/6 억제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왜 4/6이냐 하면 이 6이라고 하는 거를 억제를 하게 되면 골수가 더 심하게 억제가 되고요. 부작용, 즉 백혈구 감소증이 심하게 생기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는 CDK4만 억제하는 약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 약은 이 암세포의 세포 주기만 더 집중적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높이는 이런 약을 또 내성 극복제로 현재 임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또 무슨 따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교수 발령을 받고 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때 바로 직감을 했고 한 7, 8년 전부터 이 연구 분야에 저도 뛰어들었고요. 그때 7, 8년 전에 이미 저는 CDK 사료억제제가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제가 사실 파헤쳐서 리뷰 논문으로 제가 출판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CDK 사료억제제에 내성이 있는 마우스 모델 그러니까 전임상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전임상 모델이 뭐냐 하면요. 암 환자한테 어떤 항암제를 테스트를 바로 할 수는 없고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암세포나 또는 동물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전임상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성이 있는 전임상 모델은 또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랩이라고 하는 연구실에서 그 전임상 모델을 만들어서 CDK2에 대한 연구, 왜 내성이 생기는지를 밝힌 바가 있고 최근에는 PEG10, PEC10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어떤 과발현이 있을 때 이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를 또 저희가 이제 아주 높은 세계적인 저널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 연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암정복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대가이시잖아요. 지난 국제유방암 학회에서도 CDK 사륙 억제제의 내성 극복에 대해서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쑥스럽네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를 사실 이 부분야에서 정말 기초 연구를 하고 또 임상 시험을 하다 보니까 학회에서도 발표를 부탁하는 그런 연락들이 자주 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정말 수많은 저널들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하기를 전 세계에 이런 CDK 사료억제제의 기전 연구를 하는 많은 팀들이 있겠지만 이 연구원들과 하고 있는 문랩도 그 중에 세계적인 어떤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떤 선도 그룹이다라고 저는 자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 CDK 사료억제제가 내성이 생겼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성이 생겼어도 여러분들이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도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잘 버티고 지내고 계시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었던 이러한 신약들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약으로 승인되어서 개발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암정복TV도 여러분들의 치료 여정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